그래서 58회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김 과장과 이 대리의 대화죠. 그래서 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거기 보시면 김 과장 본사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대요. 그래서 요거는 자본적 지출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2번입니다. 왜냐면 우리 자본적 지출에 증축, 내용연수 증가,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비 장치 설치 등, 냉난방 장치 설치, 용도 변경.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가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유동부채. 그 다음에 보시면 1번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했다. 그러면 예수금입니다. 그래서 예수금 유동부채 맞고요. 그 다음에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현금으로 줬대요. 그거는 먼저 줬으니까 선급금인데 선급금은 당좌자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3개월 안에 도래하면은 유동성 장기부채, 얘 유동부채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모르는 돈 받은 거 가수금, 가수금도 유동부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의 선급금. 그 다음에 3번 기말상품 재고액 구하래요. 그래서 요거는 결론적으로는 요거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마이너스 타계정 대체. 그 다음에 매출총이익은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푸시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매출액은 600이고요. 그 다음에 기초는 그 다음에 기초는 400이고요. 그 다음에 매입은 200이고요. 그 다음에 이익은 100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600에서 얼마 빼면 100 되죠? 500이죠? 그러면 600에서 얼마 빼면 500 돼요? 100만원 빼면 500 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4번이 됩니다. 100만원. 계산 문제는 항상 제가 풀 때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공식 적고 거기에다가 대입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차피 시험 문제 자체가 이걸 대입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4번은 결론은 분기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항공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공인의 주식 1000주를 한 주당 7,000원에 샀고 그 다음에 거래수수료 20만원이래요.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무슨 목적이래요? 장기 보유 목적이래요. 그러면 매도 가능증권 720. 그 다음에 뭘로 주고는 안 써있는데 그냥 현금 줬다라고 쓸게요. 그래서 현금이고, 그리고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은 같은 문제인데 단기매매증권이라고 만약에 나오면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700, 그 다음에 저기 900번대 수수료 비용 20, 그 다음에 돈 줬으니까 대변에 현금 720. 그래서 만약에 단기매매증권이었으면 1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잖아요.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보시면 5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기초자본 비용 총액. 요거는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솔직히 전산액의 1급보다는 저쪽에 더 잘 나와요. 전산액의 2급에. 그래서 2급에 좀 잘 나오는 유형이라 요거는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하나씩 또 보시면은요. 일단은 여기 기억나셔야 돼요. 아이고 T자 왜 안 나와 또 왜 이래 컴퓨터님. 우리 요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우리 그 예전에 했었던 거 중에 요게 있었거든요. 뭐가 있었냐면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초자산이 250 그러면 기초부채가 120이면 기초자본은 얼마냐면 130이에요. 요게 기초자본이에요. 그 다음에 기초자본에다가 이익을 붙이면 요게 기말자본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에서 비용 빼면 요걸 뭐라 그래요?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을 해 주셔야 맞추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초자본이 130이고 기말자본이 160이에요. 그러면은 이익이 얼마 났다는 얘기예요? 30만. 요건 좀 복합적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이 80이고 비용을 뺐을 때 이익이 30만원 나와야 돼요. 그러면 비용은 얼마가 돼야 돼요? 5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130에 50해서 4번. 근데 요게 좀 생소할 수가 있는 게 저희가 연습했었던 전산액의 1급보다는 요 문제는 저쪽에 더 잘 나옵니다. 전산액의 2급에.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6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판매비와 관리비.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되게 다양해요. 저희가 배운 게 전부가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내용 자체. 그래서 보시면 거기 급여, 그 다음에 수도 광열비, 그 다음에 접대비,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 그래서 결론은 800에 20에 200에 90 해서 1110만원. 정답은 1번. 그래서 이자 비용하고 잡손실은 영업과 관련 없으니까 영업 외입니다. 그것도 좀 봐두세요.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결산분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소시키라 그랬죠.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이면 올해 거, 수익비용이면 내년 거. 그래서 거기는 비용이니까 내년 거예요. 그래서 360 곱하기 1년은 12달이죠. 그래서 12분의 5월이니까 5, 6, 7, 8, 9, 10, 11, 12에서 8개월이 올해 거예요. 그러면은 240은 올해 거. 그 다음에 120은 언제 거예요? 내년 거예요. 그러면 일단 내년 거니까 답은 120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거 먼저 줬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의 성급비용. 그래서 금액 계산 잘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8번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납세 의무. 그래서 우리가 의무 중에 세금 내는 의무가 있죠. 예, 그걸 이제 납세 의무라고 하는데 면세 사업자는 납세 의무 없어요. 왜냐면 면세니까 세금 안 냅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있어요. 예, 사업자 등록증이 꼭 있어야만 내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사업자 등록증 없으면 세금 안 내도 된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낼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수입하는 사람도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그래서 제가 수입 나오면 거래처는 세관이고 그 다음에 부가세만 회계 처리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그 사업자는 영리랑 비영리랑 다 포함이에요. 뭐 영리만 되고 비영리는 안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영리든 비영리든 다 포함이에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과세거래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래서 우리 재화의 공급이 아닌 곳에 물납, 담보, 공매 및 경매, 그 다음에 사업의 무슨 양도요? 포괄 양도.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양도담보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견본품도 과세 대상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근로라고 있는데 근로를 제공하면 요거 내는 거예요. 소득세. 그래서 소득세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접대 목적으로 하면은 요건 간주 공급이잖아요. 그 다음에 1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납부할세. 우리 납부세액은 이렇게 구한다 그랬어요.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 그래서 거기 지금 문제 보시면은요 6억 6천인데 요거는 10% 계산해야 되죠. 공급가액이니까. 그러면 6,600이 매출세액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2,100에서 토지 안 되고 접대비 안 되죠. 그러면 1,800 나와요. 그러면 6,600에서 1,800 빼면은 얼마가 되는 거세요? 4,800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참고하시고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실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가 밑줄을 치시냐면은 거기 지문에 잘 나와 있는데요. 저기 정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 설명해 보시면. 그래서 우리 정정이라는 게 뭐 하는 거죠?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 수행평가 1번은 여기로 오세요. 회계에서 거래처 등록 오셔서 그 다음에 컨트롤 F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치세요? 유경. 네, 그러면 유경 문구로 갑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변경 내용인 메일 주소만 바꾸래요. 거기 얘네는 힌트 중에 힌트가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추가사항 가셔서 그리고 번호로 나올 때는 번호 치시고 번호 없으면 컨트롤 뭐라고요? F. 그래서 여기는 컨트롤 F를 활용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결론은 이거 하란 얘기예요. 뭐 하란 얘기냐면 여기 해피를 블루 2구 그 다음에 네이버 그리고 이거 연습하시다 보면은 빌 36529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요 회사 거예요. 네, 회사에서 발행해주는 메일이 저거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정 과목 추가 및 적요 등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 추가 및 적요 등록 가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죠. 어떻게 하느냐면은
영우아트는 판매 촉진비를 만들래요. 그래서 850번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그래서 850번 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라고 치세요? 판매 촉진비. 그 다음에 4번에 경비. 그래서 경비 처리하시고 다음에 경비까지 됐고 여기 표준 코드 어디 갔냐? 여기 표준 코드라고 있죠? 여기에서 몇 번으로 하래요? 91번. 네. 여기 91번 판매 관리비. 그거에 맞춰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매 촉진비 넣고 구분 넣고 표준 코드 넣고. 근데 표준 코드는 처음 해보는 거죠? 이렇게 넣으시면은 끝. 그리고 이 시험에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점은요. 다른 시험에 비해서 좀 힌트를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힌트 나오면은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래 자료로 넘어갈게요. 거래 자료가 일반 전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에 지방 출장비 1월 7일 지방 출장 중인 회사 영업팀의 식사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500번대 없어요. 그래서 여비교통비 44. 그 다음에 뭘로 드렸죠? 현금 드렸죠? 현금 44.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 키포인트는 요 문제가 아니에요. 요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2번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우리 많이 했잖아요. 여비교통비 그 다음에 현금 뭐 여기까지는 별거 없는데 저기 2번에다 밑줄 치세요. 영수증 수치명세서. 그래서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하는 이유는요. 3만원 넘으면 증빙으로 받아야 돼요. 얼마 넘으면은요? 3만원. 근데 거기 지금 내용 보시면 3만원 넘었는데 증빙으로 받았다라는 말 있나요? 없나요? 없죠. 네, 그래서 요거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영수증 수치명세서. 그래서 3만원 넘는 거는 꼭 증빙으로 실무에서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면접 보러 가면은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잘 받으시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오셔서 제일 밑에다가 1월 며칠이요? 7일. 그래서 2022년이에요. 이 문제는. 그래서 1월 7일 하시고 상호는 남도항정식 최선희님. 그 다음에 전라남도 목포시 망을로 1 죽교동. 그대로 치면 돼요. 여기는. 그래서 이런 거는 시험 보실 분들은 좀 적응을 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13301-42888. 그리고 저기 카드 번호랑 저거 아니면 저기 뭐냐 카드 번호랑 계좌 번호 아니면 그 숫자만 치고 엔터 치시면은 자동으로 저거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냐면은 그 마이너스 표시. 그 다음에 금액은 44만원.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F2. 여기에서 F2 여비 교통비 800번대. 그 다음에 적요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뭐 식사 대금 이런 식으로 적으셔도 되고 요즘 시험에서는 안 적어도 뭐라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요거 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안 익숙하니까 요런 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이거 준비할 때 솔직히 분계에 넣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분계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다른 쪽에 조금 더 연습하니까 적응되더라고요. 금방. 그 다음에 2번 문제. 그리고 나올 때는 꼭 예 누르십시오. 예 아니요 나오시면. 그 다음에 2월 11일.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대요. 주주총회 관련된 개최안을 우편에다가 밑줄 치세요. 우편은 통신비예요. 그래서 800번대 통신비 25. 그 다음에 미지 급금 25만원. 그 다음에 무슨 카드요? 국민카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등록은 여기 2월 11일 가셔서 2월 11일 가셔서 차변에 통신비 800번대 25,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금 국민카드 25만원. 요것도 특별한 거는 없죠. 그리고 분계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못할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원천징수. 그래도 우리 줄 때는 예수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월급 준 거니까 예수금. 그 다음에 통장에서도 나갔죠. 그리고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요 시험은 통장 나오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통장 나오면 꼭 거래처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은행. 그래서 시험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요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하라고 나온다고요? 거래처. 그거 좀 봐주시고. 시험이 다 똑같으면 좋을 텐데 약간씩은 차이점이 있으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3월 10일 날 차변에 예수금 12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우리은행 보통 12. 그래서 뭐 입력은 똑같죠, 거의. 근데 마지막 금액 안 뜹니다. 그 다음에 시험 보실 분들은 요 어음 꼭 준비하세요. 어음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음은 시험 보시게 되면 무조건 나오니까요. 그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음이 만기가 돼서 결제했대요. 그러면은 4월 7일 날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차변에 지급 어음 550 왕포니. 그 다음에 돈은 뭘로 드렸냐면은 당좌예금 계좌에서 드렸대요. 그래서 당좌예금 550 기업은행. 거래처 넣어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결론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4월 7일 오셔서 차변에 지급어음 왕포니 550, 대변에 당좌예금 기업은행 550. 뭐 여기까지는 별거 없고요. 그리고 꼭 요 시험은 지문에 힌트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수행 과제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행 과제에 보시면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금 관련. 그래서 여기 지급어음 누르시고 그 다음에 F3 누르시고 그 다음에 결제했으니까 3번. 그리고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여기 어음 번호에서 꼭 뭐 누르시라고요? F2 누르세요. 그래서 F2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요거 있으면 있는 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왕포나 있으니까 선택. 그 다음에 엔터만 치면 끝. 근데 이게 이제 주냐 받냐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넣는 방식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시험 보실 분들은 따로 연습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그래서 5월 4일 판매하기 위해서 견적서를 발행을 하셨대요. 그래서 견적서 발행하고 그 다음에 공급대가의 10%를 먼저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장으로 27만 5천 원 들어왔고요. 하나은행. 그 다음에 대변에
먼저 받았다 선수금 27만 5천원 문구세상.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몇 월 며칠로 가주세요? 5월 4일로 가세요. 5월 4일 가셔서 차변의 보통예금 하나은행 보통 27만 5천원. 그 다음에 대변에 먼저 받았다 선수금 문구세상 27만 5천원. 차변이 아니고 대변. 그리고 요것도 특별한 거 없고요.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실무수행 3번. 부가가치세. 그리고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시험에서 어음 발행하는 거랑 그 어음 관련된 거랑 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은 무조건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7월 14일 상품을 공급했죠? 그러면 매출의 과세. 그 다음에 거래처는 거기 보시면 어디세요? 한류 문구. 그 다음에 전자는 부. 그래서 여기는 전자는 부입니다. 그거 꼭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대변에 상품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 12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12만원. 그 다음에 대금은 전액 현금 받았대요. 그래서 현금 132만원. 뭐 여기까지는 크게 특별한 거 없고요. 그 다음에 7월 여기가 아니지. 메인 매출 7월 14일 가셔서 등록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매출 과세의 품명은 근데 거기 보시면 품목이 2개예요. 그러면 우리 품목이 2개면은 무슨 거래로 넣으셔야 된다고요? 복수거래. 그래서 여기 복수거래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미니 선풍기 100개 6,000원. 그 다음에 마우스 패드 마우스 패드가 120개 5,000원. 그래서 요거 넣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거래처 오셔서 거래처 오셔서 한류 문구. 그 다음에 전자는 부. 그 다음에 분계는 뭐라고요?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 하셔도 되고 아니면 혼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꼭 발행하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 가서 발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디 가서 하시면 되냐면 여기 가셔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은 날짜는 7월 14일. 그 다음에 체크.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기계처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에서는 쭉쭉 가야 돼요. 체크, 전자발행, 확인.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발행, 확인, 아카데미, 기다렸다가 로그인. 그 다음에 매출조회, 발행, 확인. 그리고 요게 나오면 맞은 거예요. 무슨 성공이요? 전송 성공. 그리고 요거는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회사 가시면 회사마다 발행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셔서 회사에 맞춰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기 며칠이냐, 8월 8일은 매출의 면세, 그 다음에 해원 문구, 전자는 여. 그리고 여부 체크는 저기 보시면 돼요. 지문에 자료 설명에 그 수행 과제에 보시면 전자 입력이라고 나오면 여고요. 전자 입력 없으면 부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8월 8일 날 상품 매출 100. 그 다음에 통장으로 받았는데 국민은행 통장이래요. 그러면 보통 예금 100에 무슨 은행까지 하셔야 돼요? 국민은행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메인 매출 전표 8월 8일 가시고, 그 다음에 유형은 매출의 면세, 그 다음에 월간 한류 정보 50개 2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해원 문구, 그 다음에 전자는 여, 붕괴는 혼합 잡고, 차변의 보통 예금 100인데 요 옆에는 무슨 은행이요? 국민은행 보통. 꼭 요걸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신용카드. 그리고 우리 헷갈릴까봐 거기에 힌트를 주셨습니다. 뭐 솔직히 요런 힌트 안 주셔도 되는데 외상매출금으로 뭐해라? 처리해라 라고 있으시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날짜는 9월 14일. 그 다음에 매출의 카과, 거래처는 영우가 아니고 이미지. 영우는 우리 회사죠. 그래서 상품 팔았는데 7만원짜리 팔았고요. 다음에 세금이 10%니까 7,000원. 차변에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77,000원 삼성.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월 1일. 그래서 11월 1일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3,500cc. 렌트를 하든 사든 cc가 1000cc 넘으면 세금 계산서면은 불공입니다. 기름 넣는 것도 안 되고 주차비도 안 돼요. 다 안 돼요. 부가세로 인정은. 그래서 3,500cc니까 1000cc 넘었죠? 그래서 매입에 불공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냐면은 한라렌트, 전자는 여. 그 다음에 우리 빌리는 거 뭐라 그러죠? 임차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임차료 처리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800번대 임차료 44만원 합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현금 44. 그 다음에 등록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11월 1일 오셔서 그 다음에 불공, 그 다음에 왜 불공이냐면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품명은 11월 렌트비, 그 다음에 40에 4만원, 그 다음에 한라렌트, 전자는 여, 붕괴는 현금 잡아도 되고 혼합 잡아도 돼요. 그래서 임차료인데 몇 번대요? 900번대. 900번대가 아니고 800번대.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44만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뭐 맨날 하던 불공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처리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매출 거래.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 나오면은 맨날 이거예요. 뭐냐면은 일단은 120에서 70을 뺍니다. 그러면 장부가액 얼마 된 거예요? 50. 근데 여기에서는 장부가액을 줬죠. 그래서 50짜리를 30에 팔았으니까 20만원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그래서 20만원 손해가 나와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12월 1일 날 팔았으니까 매출 과세. 그 다음에 누구한테 팔았냐면은 튼튼. 그 다음에 전자는 여. 대변에 비품 120,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70. 그래서 50만원 됐는데 요거를 얼마에 파셨다고요? 33만원. 그래서 현금 33. 그 다음에 세금 3만원. 그 다음에 이익 났어요? 손해 났어요? 손해 났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20.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무 가시면 그렇게 할 일이 많지는 않은데 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무 가시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연습 때에는 올해 거 감가상각까지는 계산 안 하거든요. 근데 실무 가셔서는 실제 회사 가셔서는 올해 거 감가상각까지 구해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만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12월 1일 날 거기 보시면은요, 매출 과세, 그 다음에 품명은 사무용 책상, 그 다음에 30만원, 거래처는 저기 튼튼, 그 다음에 전자는 여,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작고, 상품 매출 아니고 비품 30만원 아니고 120, 그 다음에 차변에 감가인데 여기 보세요. 옆에 안 나오면 무조건 관련된 거 뒷번호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213번. 왜냐면 비품이 212번이니까 그렇게 이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70. 그 다음에 차변에 현찰로 34. 그 다음에 차변에 손실 봤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얼마 손해 봤어요? 20. 그 다음에 7월 25일 거. 근데 요거는 일반 전표에다 넣는 거예요. 7월 25일은 일반 전표입니다. 그래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6월 30일. 너 지문안에 날짜 나오면 그 날짜 가셔서 보셔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일단은 여기로 오세요. 일반 전표. 그래서 6월 30일 가셔서 요걸 보셔야 돼요. 미지급 세금. 그래서 결론은 미지급 세금이 1341 빵빵빵. 근데 솔직히 저는 저거 보고 풀기는 해요. 거기 위에 보면은 통장에 금액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시면 거래처 코드 있죠. 거래처 코드는 여기에서 보시면 됩니다. 무슨 세무서예요? 역삼 세무서. 그래서 그거 보고 거래처 코드는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결론은 여기에 역사, 그 다음에 통장에서 돈 나갔잖아요. 그래서 보통예금 1341, 여기는 신한은행. 그래서 이거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7월 25일 가셔서 차변에 미지급, 세금, 역사,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 신한은행 보통의 1341,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결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결산 보시면 1번은 내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75,000원짜리가 8만원이 돼서 하나당 5,000원 올랐고요. 그 다음에 200주예요. 그러면은 100만원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하는 거예요. 진짜로 5,000원 올랐는데 200주 갖고 있어. 그러면 얼마 버는 거예요? 100만원 버는 겁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빠져드는다 그러더라고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단기간에 돈을 성공한다라는 전제하에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근데 이제 잃었었던 분들은 하지 말라고 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그게 있어요. 뭐든지 다 한번 빠지면. 그리고 여기는 단점이 뭐냐면 여기 잠깐만 보세요. 원래는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다 이제 넣어서 보시면 12월 31일 날 차변에 왜 이래? 단기매매증권이 100만원 늘어났죠. 그 다음에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인데 평가이익이 없어요. 평가이익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익까지 글씨가 안 돼요. 그래서 평가이익, 평가손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프로그램 문제예요. 프로그램 처음에 만들 때 여기 보시면 칸이 여기에 딱 맞게끔만 들어가는 글씨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자가 들어가면 넘어가니까 등록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 가셔서 이쪽 파트에서 업무 보시면 어떤 프로그램 만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방법이 딴 거 없고요. 해보는 수밖에 없긴 해요. 왜냐면 우리가 그 특징들을 다 알고 취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다음에 2번은 여기 가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 결산자료 입력하셔서 1월에서 12월 치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기말 가셔서 3100, 그 다음에 전표 추가, 그 다음에 3번은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여기 손익계산서 먼저 가시고 손익계산서 가셔서 12월 가고 여기에서 뭐 보고 뭐 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들어왔다가 나가면 돼요. 왜냐면 나가면 바로바로 금액이 연동이 되거든요.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잘 하셔야 돼요. 잉여금 가셔서 아니요 누르시고 2023년 2월 23일 2022년 2월 23일 치시고 그 다음에 꼭 요거 눌러 주셔야 돼요. 무슨 추가요? 전표 추가. 그래서 전표 추가 꼭 등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시고 마지막에 재무상태표 들어갔을 때 에러 안 뜨면은 순서대로 맞게 잘 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수행평가 그것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거래처 등록가래요. 그래서 거래처 등록하셔서 일단 카드 거래처는 하나가 아니죠.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에 일반 거래처의 131번의 월드유통의 사장님은 김유민이죠. 박민규가 아니고, 그 다음에 금융거래처에서 예금 정류가 당좌예금. 네, 당좌가 5개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일반 거래처에 아까 우리 고쳤던 유경문고. 그래서 블루. 그리고 센스 있는 분들은 아셨겠지만 딴 것 때문이 아니고요. 왜 이게 나왔냐면 실기 1번 문제가 이거 고치는 거잖아요. 또 그거랑 연관성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요거 판매 촉진비도 아까 고쳤었죠. 그래서 850 하시면은 판매 촉진비 나오고 요거 아까 90일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이게 분계랑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상.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3번 거래처 원장. 그래서 거래처 원장 가셔서 1월에서 몇 월이요? 6월. 1월에서 6월. 그 다음에 개정 과목은 선수금. 그 다음에 증가한 거래처. 선수금은 부채니까 회원 증가했고 한류는 증가 안 했죠. 빵 됐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의 한류.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14번 평가 문제 분계장. 그래서 분계장 가셔서 7월 25일. 그러면 미지급 세금은 05900. 05900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합장. 그래서 합장 가셔서 여기 보시면 3월 말이죠. 3월 31일. 그 다음에 미지급 세금. 어디 갔어? 응? 맞는데? 잠시만요. 왜 미지급금밖에 안 뜨지? 제가 뭐 잘못 넣었나 봐요. 왜 계속 위에 거 보고 있었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68336 640. 죄송합니다. 14번 먹어야 되는데 15번 섞어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68336 640. 그 다음에 16번은 예수금이죠. 예수금 잔액은 966 빵빵빵. 그래서 966 000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현금 잔액 12월 말. 그래서 12월 말에 현금 잔액은 75520 940. 75520 940.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재무상태표. 그래서 재무상태표 보시면은요, 12월 말 현금 잔액까지 됐고 72520 940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12월 말에 비품. 네. 비품인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 두 개 뺀 거 요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48077613 48077613.
그 다음에 또 재무상태표죠. 단기매매증권.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은 1600, 16, 빵빵빵, 빵빵빵.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0번 재무상태표에서 2월 이익 잉여금. 네, 여기 미처분 쓰시면 돼요. 그래서 831, 682, 756. 그래서 4번. 그 다음에 21번 보시면 단기에 발생한 건데 거기 보시면은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보시면 날짜는 몇 월이세요? 거기 보시면은 안 나와 있으면 12월로 가세요. 그 다음에 영업 외비용은 1361 빵빵빵. 1361 빵빵빵.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원가. 상품 매출 원가는 284 309 727. 그 다음에 영수증 수치 명세서. 그래서 24번 보시면 거기에서 3만원 초과 금액 중 거래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 요거 저 44만원. 근데 답은 812. 그 다음에 25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래서 신고서 가셔서 거기 보시면은 어디 갔냐? 이기 예정이죠? 우리 이기 예정이 7월에서 몇 월이에요? 9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과세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물어봤죠? 여기 3번. 3번 란에 금액은 얼마인 건데 왜 나는 9만원이 나오지? 예정신고 과세 신용카드. 일단 제 거는 9만원이 나와요. 네. 본인 거 있는 게 답입니다. 제가 입력을 뭐 잘못했을 수도 있고 빼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은 왜 또 없지? 아까 분명히 800으로 돼 있네. 확정이구나 이거는. 죄송합니다. 아까 건 예정이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세액 물어봤으니까 34만원. 34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시고 요번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예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셔서 2기 예정이니까 몇 월에서 몇 월이죠? 7월에서 9월이죠. 2기 예정이니까. 그 다음에 매출계산서 그 전자매수 물어봤죠? 여기 16매. 그래서 16매. 그 다음에는 계산서 가셔서 계산서 합계표 가셔서 2기 예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 2기 예정이니까 7월에서 9월. 그 다음에 매출계산서 공급가액은 160 나와요. 그래서 160 처리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160까지 됐고, 그 다음에 예적금 현황 여기 있어요. 예적금 현황 여기 밑에 오른쪽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적금 현황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8월 말이래요. 8월 31일. 그 다음에 옳은 거 물어봤죠? 신한은행이 93392. 그래서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0번 지급어음 현황. 그래서 여기 밑에 지급어음 현황 가셔서 만기일이 2022년 12월 며칠이요? 31일. 요 중에서 금액이 가장 큰데 여기가 가장 크죠? 그 다음에 거래처 물어봤으니까 00105.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회계정보 분석. 여기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가셔서 그 다음에 유동비율이 기업이 단기 채무를 충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평가하여 기업의 단기자금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이다. 전기 거 물어봤죠. 어쨌든 12월로 가세요. 날짜 없으면. 그 다음에 전기 가셔서 거기 보시면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334, 325 빵빵빵 나누기. 여기 유동부채 보시면은 103, 630 빵빵빵. 그러면은 322% 나와요.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32번. 여기는 손익계산서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가셔서 거기 보시면 매출액 순이익률. 그래서 나중에 이쪽 파트에서 그 관리 쪽으로 넘어가시면 이런 거 다 해서 몇 프로다 몇 프로다 이런 거 다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2월 달,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매출액에서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115, 820 빵빵빵. 그 다음에 나누기 56 빵빵빵 빵빵빵 하시면은 20%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래서 이 회사는 매출하면은 그 매출한 거에 20% 정도가 뭐다? 이익이다. 그거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잠시만요. 제가 하나만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요거 보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캠이 써야 되고요. 그래서 캠으로는 시험 볼 때 본인 얼굴 찍고, 그 다음에 저기 핸드폰으로는 그 시험 보고 있는 주변 찍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집이나 개인 사무실이나 스터디 카페도 되는데 뭐 저것도 되니까요. 뭐도 되냐면 노트북으로도 시험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뭐 카페, PC방, 도서관, 학원, 학교 이런 거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요게 필요한 이유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저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스마트폰 가지고 그 본인 주변 찍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캠 가지고는 이제 저거 하도록 되어 있고, 자기 이제 시험 보고 있는 그 얼굴 보여주도록 되어 있고, 그래도 이렇게 사전 테스트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 때는 저기 감독관이 시험장으로 내가 시험 보는 대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독관이 그 화면 보고 있어요. 내 얼굴 찍고 있는 화면하고 그거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보셨는데 지금 문제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난이도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휴대폰하고 웹캠 카메라는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어폰 안 되고, 그 다음에 요런 거 다 확인한대요. 시험 장소나. 근데 대부분 보게 되면은 집에서 보는 분들이 가장 많긴 할 거예요. 왜냐면 저거니까 비대면이니까 뭐 나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보실 분들은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합격자 발표 나면 제가 아마 그날 내일 저희 이제 못 본 시험들 내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저기 단톡방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만 쓰고 단톡방은 없앨 거예요. 근데 뭐 할 거냐면 저기 단톡방에서 저거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거 금요일 날 한번 더 설명드릴 건데, 저기 뭐지? 설문지 하나 작성해 주셔야 돼요. 무기명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작성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수업 끝나면, 이건 이제 올해부터 바뀌었는데, 여러분들 수업 끝나면은 그 수업 관련된 저거 뭐냐 작성 하나 해 주셔야 돼요. 그건 이제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저기 들어가서 하시면 되는데,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HRD 있죠? HRD 아이디하고 B번. 모르시는 분은 찾아서 찾아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수강평인데, 수강평을 원래 과거에는 수업 마지막 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또 말이 많이 나왔나 봐요. 무슨 말 나왔을지는 뻔한 얘기죠. 뭐 수업 시간에 해서 예전에도 이 얘기는 맨날 나왔었어요. 뭐 수업 시간에 수강평 쓰니까 돌아다니면서 보더라. 막 이런 얘기들이 과거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강평은 수업 끝나고 나서 쓰실 수 있고, 요거는 되도록이면 좀 빨리빨리 써주세요. 왜냐면 이게 서로 연관이 있어서, 저희들 돈 받는 거에도 연관이 있고, 여러분들 돈 받는 거에도 이게 연관이 있어요. 돈 받으시는 분들, 뭐 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게 전체적으로 좀 연관성이 있어서 요건 금요일 날 한 번 더 설명드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HRD 요거 수강평 넣어주셔야 돼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틀 남았는데,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나중에 이제 결과 발표 나잖아요. 결과 발표 나고, 뭐 이건 금요일에 한 번 더 설명드릴 겁니다. 뭐냐면 혹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런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때 혹시 유인물 같은 거 더 필요하시면 미리 연락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미리 떠놓고 저기 어디냐 인포에다가 맡겨 놓을 테니까. 그리고 꼭 시험 아니더라도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미리 연락만 해주세요. 그러면 뭐 나중에 AT 시험 안 보려고 했다가 뭐 다시 이제 AT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뭐 그럴 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준비해서 그런 거는 다 드릴 거니까 미리만 연락 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야간에 올 것 같아. 그러면은 그런 거는 미리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야간반이 있으면, 야간 수업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간혹 가다가 야간 수업이 없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한 6시 반 7시면 문 닫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다음에 풀 거 좀 이따 드릴 테니까 잠깐 쉬고 계세요.